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는 AI 챗봇 만들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머신러닝 포 키즈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일상 언어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AI 가전제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AI 가전제품 관련 시나리오를 만들고요. 그 다음 AI 냉장고와 AI 에어컨 조작 관련 말을 입력하고 학습시킬 겁니다. 그리고 AI 가전제품을 완성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AI 가전제품은요, 요즘 인공지능을 만난 가전제품들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요. 스위치로만 움직이던 가전제품들이 음성을 인식해서 사람과 대화하기도 하고, 이제는 사람의 생활 패턴을 스스로 분석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지에 이르기까지 했다네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흉내내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고자 고객이 일상적인 문장으로 원하는 것을 입력하면 이를 인식하여 해당 내용으로 작동하는 인공지능 가전제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나리오는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5개의 주제를 먼저 만들 거고요. 즉 레이블을 5개 만들 거고요. 이때 에어컨에 관련된 주제 3개, 냉장고에 관련된 주제 2개로 하여 에어컨을 켜고 꺼는 거, 그 다음 에어컨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거 해서 3가지의 주제를 필요로 하고요. 냉장고에 관련된 것으로 냉장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 내용과 냉장고의 재료를 활용해서 무언가 음식을 만들도록 하기 위한 주제, 이렇게 해서 5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주제에 맞는 챗봇의 답변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알고리즘은 이래요. 이런 화면을 구성한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름이 빠졌는데 주인님 반가워요 하고 필요한 게 있으시면 Hi home 이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주인님이 Hi home 하고 불렀을 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고 사용자가 대답한 질문에 적어도 정확도가 50% 이상 분류가 되었을 때 그것이 에어컨 온과 관련된 명령인지, 에어컨 제어와 관련된 명령인지, 에어컨 오프와 관련된 명령인지, 아니면 냉장고 내부의 내용물을 확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곳으로 무언가 요리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인지를 분류한 후에 그거에 적절한 답변을 제시하도록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러면 머신러닝 포 퀴즈를 열어서 코드를 작성해 볼까요? 머신러닝 포 퀴즈 화면입니다. 시작해 봅시다. 자, 저는 지금 실행해 보기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은요, AI 홈이라고 해볼까요? 자, 프로젝트 이름이고요. 인식 방법은 똑같이 텍스트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텍스트로 할 거고요. 언어는 한국어입니다. 만들기. 자, 프로젝트가 완성됐으면 레이블을 만들고 자료를 입력해야겠죠. 자, 훈련에 가서 레이블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에어컨에 온, 오프, 그 다음에 조절, 이렇게 3가지의 주제를 만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에어 하고 온, 그 다음에 에어, 오프, 조절한다 그래서 컨디셔널 할 때 컨. 자, 이렇게 에어컨과 관련된 레이블 3가지 준비했고요. 이번엔 냉장고와 관련된 레이블 준비하겠습니다. 프리지 1 이렇게 할게요. 이 레이블은 냉장고 안에 뭐가 있니? 이런 거 질문할 때 사용할 레이블이고요.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고, 자, 이렇게 레이블을 5개 확보하였습니다. 이제 각각의 데이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어 온에는요, 에어컨 켜줘. 자, 지금 청경채와 햄으로 볶음이나 할까 데이터 추가했고요. 스크램블 해 먹을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를 확인한 후에 내가 뭐를 좀 해 먹어볼까? 삼겹살 구이는 어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데이터를 각각 입력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사용자가 냉장고나 에어컨에게 하는 예상 질문이지요.
자, 프로젝트로 돌아갑니다. 학습평가 가서 자, 학습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켜 보세요. 자, 훈련을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모델이 잘 학습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자를 넣어 보세요. 한 문자를 넣어 볼까요? 냉장고 보여줘. 이렇게 냉장고에 뭐 있지? 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프리지 1에 관련된 명령이라고 퍼센테이지가 나와야 되는데 냉장고에 뭐 있니? 하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프리지 1, 99%네요. 제가 관련된 내용을 이미 데이터에 똑같은 게 있나 봐요. 자, 그러면 김치볶음밥 해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는 스마트 쿠커에게 이야기할 건데요. 에어 온으로 해주네요. 이 해줘 때문에 그런가요? 자, 그러면 김치볶음밥만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는 프리지 2. 네, 그런데 볶음밥이 저희가 쌍기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때는 64%고 그냥 헛기역을 하면 10%밖에 안 되네요. 이거는 아마 김치볶음밥을 여러 단어로 썼어야 되는 거네요. 자,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고 자, 프로젝트로 돌아가서 자,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만들기 스크래치 3 열기. 자, 스크래치 3 화면이 열렸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화면 구성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스프라이트를 X.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화면 구성 내용들은요, 저는 업로드 하겠습니다. 업로드 하는데요, 제가 필요한 건, 자, 부엌을 뜻하는 이런 그림, 그 다음에 냉장고, 스마트 쿠커, 온도 조절하는 화면, 에어컨 화면, 그 다음에 냉장고 안에 음식물. 자, 이렇게 필요하고요. 일단 얘네들을 먼저 잠시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배치를 위해서 잠시 숨기는 거예요. 이렇게 냉장고와 부엌, 집기류만 보이게 하고요.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어컨을 좀 보이게 하는데 에어컨의 위치는 요쯤에 보이게 하고요. 이 에어컨은 오프 상태 말고 온 상태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모양에 가서 여기서 한 번 더 업로드 하겠습니다. 에어컨 온 상태의 그림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림이 좀 뭔가 위치가 다르죠? 그래서 그림을 전체 선택하고 얘를 이렇게 위치를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에어컨 오프 상태일 때와 에어컨 온 상태일 때 자, 이렇게 하고 코드로 넘어가서 자, 에어컨 위치 됐고요. 그 다음 냉장고의 내용물을 보여주는 건데요. 얘만 확인해 볼까요? 너무 커요. 자, 그래서 50으로 좀 낮춰보고요. 그 다음 뒤에 숨었거든요. 얘를 앞으로 보이게 이렇게. 요거는 냉장고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보여줄 때 그때만 보여줘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얘는 크기 조절했고 숨기고 이번엔 스마트 쿠커도 다시 보이게 한 다음에 지금 여기 뒤에 있거든요. 요쯤에 오고 너무 커요. 자, 얘는 한 30으로 줄여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적당한 위치에 놓고 이 스마트 쿠커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옮겨 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음식을 만들어주는 만능 쿠커입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의 온도 조절하는 화면이 자, 다시 보이게 해서 너무 뒤에 있어요. 자, 그래서 갖고 오고 이게 너무 크거든요. 자, 그래서 얘도 50으로 줄여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온도 조절할 때만 보였다가 그 다음 숨길 거예요. 이렇게 온도 조절했다가 다시 없어지게 할게요. 지금은 안 보여야 돼요. 자, 그러면 화면 구성이 됐긴 했는데 오프 상태여야 되는데 자, 모양에 가서 자, 이렇게 오프 상태로 만들어 놓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화면 구성은 마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드를 작성할 건데요. 코드는 냉장고가 허브 역할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냉장고에게 주 명령을 넣겠습니다. 자, 냉장고를 선택한 후에요. 이벤트에 가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 자, 제일 먼저 초기화할게요. 제가 변수가 하나 필요하거든요. 명령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명령에는 다양한 내용이 들어갈 건데요. 뭐 hi home이라는 명령도 들어가고 아니면 냉장고 내용물 보여줘 라는 명령도 들어갈 테고 다양한 거라
자, 여기에 명령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게 만들겠습니다. 이게 초기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주인님, 하이 홈이라고 부르시면 제가 답변할게요. 뭐 이런 식의 먼저 초기 멘트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말을 하려면 우리 지난번에 AI 스피커에서도 한 것처럼 확장 기능에 가서 텍스트 음성 변환이라는 기능과 그 다음에 음성 인식이라는 기능을 준비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텍스트 음성 변환 기능에 와서, 자, 여기에 주인님 반가워요. 자,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누군가가 들어야 되겠죠? 즉, 인공지능이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듣고 기다려야 돼요. 자, 듣고 기다리는데 그 들은 내용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변수를 만들었죠? 명령이라는 변수. 이 명령 변수에 넣을 거예요. 자, 명령 변수에 무엇을 넣을 거냐고요? 방금 전에 들은 내용, 인식한 말. 이 인식된 말을 들을 거예요. 그리고는요, 다른 명령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명령을 하나 만들 거냐면요. 제어에 가서 기다려야 되는 거. 자, 뭐뭐 할 때까지 기다리기. 근데 뭐뭐 할 때까지냐면요. 연산에 가서 뭐뭐가 아닐 때까지. 자, 뭐뭐와 뭐뭐가 같은데 그게 아닐 때까지 기다리래요. 자, 어떤 거냐면, 자, 여기 제어의 변수에 가면 명령이 이렇게 뭔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기다리라는 거죠. 비어있을 때까지가 아닌 경우에까지 기다렸다가 뭔가 하이홈이라는 말이 들어와든 뭐가 들어오면 그 다음 진행하라라는 거예요. 자, 요거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제가 하이홈이라고 불러달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하이홈이라고 불렀다면, 자, 만약 참이라면, 자, 여기 명령, 여기 복사할게요. 요것만. 자, 명령이 하이홈이라면 이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또 듣고 기다려야 돼요. 자, 그래서 말을 해야 돼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듣고 기다려야죠. 자, 그러면 기다리면서 들은 내용, 즉 인식된 말을 다시 명령으로 넣어야죠. 자, 이거 잠시 띄워서 제가 복사해서 쓰려고요. 자, 복사해서 씁니다. 정해요. 그것이 이제 냉장고와 대화를 하는 건지 에어컨과 대화를 하는 건지 분류해야죠. 그게 우리가 하는 AI 스피커, AI 챗봇의 기본 원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는 제어에 가서 만일 뭐뭐라면 아니면을 갖고 와서, 자, 이거 왜 할까요? 정확도가 50% 이상이냐 이렇게 따라 내용이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연산에 가서 뭐뭐보다, 자, 크다로 갈게요. 뭐 작다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냥 순서는 크게 지장 없어요. 자, 뭐가 정확도가 AI 홈 머신러닝 블록에 가서, 자, 정확도가, 근데 어떤 정확도냐면요, 텍스트를 인식한 게 아니라 이 명령어 변수 안에 들어있는 걸 레이블과 비교했을 때 어디 부류에 속하는지를 분류했을 때의 정확도가 50%보다 크냐? 그러면 이제 그게 에어컨에 관련된 명령인지 냉장고에 관련된 명령인지 묻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확도가 50%보다 안 커요. 그러면 이거잖아요. 주인님, 제가 잘 이해 못했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말을 다시 하러 갈게요. 말하기에 가서 아니면 여기에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리고는요, 지금 명령을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명령을 다시 초기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요거 한 거 있죠, 여기. 명령을 뭐뭐로 정하기. 자, 변수에 가서 할까요? 자, 요걸 갖고 와서 명령을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없게 만들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하나씩 물어봐야겠죠. 자, 먼저 제어에 가서 만일 참이라면, 자, 뭐뭐가 뭐뭐와 같다면, 무엇이 같다면, 여기 머신러닝 레이블, 머신러닝 블록 중에 레이블이, 그런데 이게 그냥 레이블이 아니라 명령으로 들어있는 내용, 명령으로 들어간 내용의 레이블이, 자, 에어컨 온에 관련된 명령이니, 자, 그러면 에어컨 켜라는 거니까 에어컨을 켭니다.
에어컨을 켭니다 하고 에어컨 켜는 장면으로 변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에어컨한테 이 에어컨한테 신호를 보내야 돼요. 자, 그래서 신호를 하나 만들까요? 이벤트에 가서 메시지 보내기를 갖고 오고 여기에 새로운 메시지에 ON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이거 제가 그냥 보내면 명령이 실행하다가 잘릴 수 있으니까 보내고 기다려야 돼요. 컴퓨터 처리 속도는 무지 빠르고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말아라 뭐 그런 뜻이요. 자, 그래서 에어컨 ON이라고 신호를 보내야 돼요. 누구한테? 요 에어컨한테. 자, 그러면요. 에어컨은요. 에어컨 ON 신호를 받으면 먼저 신호를 받기 전에 기본으로 에어컨은 처음에 모양은 늘 꺼져 있는 모양이어야 돼요. 그래서 초기치를 좀 줍시다. 자, 에어컨 온 상태가 아니라 에어컨 오프 상태로 변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에어컨 온 상태를 받으면 에어컨 온 신호를 받으면 에어컨 온 화면으로 변해야죠.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변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변하고. 자, 그런데 변하기만 하니까 별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소리도 좀 나게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그러면 소리에 가서 여기 소리에 가서 지금 소리가 추가가 안 돼서 요 뒤에 소리에 가서 소리도 업로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에어컨 소리를 하나 무료로 제공하는 걸 다운받았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건지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런 에어컨 소리입니다. 자, 이거를 추가할 거예요. 자, 코드에 가서 에어컨 끝까지 재생하기, 그냥 재생하기. 자, 이렇게 에어컨을 재생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에어컨 모양도 변하면서 뷰 하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 요걸 소리를 내다가 만약에 사용자가 다시 하이홈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요. 얘가 지금 에어컨 켜줘라는 말이나 뭐 에어컨과 관련된 명령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변수를 다시 지워줘야 돼요. 자, 요거는 기본으로 자 명령을 다른 명령을 또 넣을 거니까 그걸 준비하기 위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기서 소리를 켜놨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소리를 꺼줘야 돼요. 에어컨 온 상태에서 켜놨으니까 다른 상태에선 꺼줘야 되기 때문에 모든 소리를 끄겠습니다. 깃발을 클릭했을 때. 자, 그러면 온 신호를 받아서 요 모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오프 신호를 보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오프 신호를 보내러 또 가볼까요? 자, 여기에 가서 여기 에어컨 온 신호가 아니라 요거 복사할게요. 만약 바로 밑에다 붙이셔야 돼요. 여기가 에어컨 온이 아니라 AI 홈 블럭에 가서 에어컨 오프냐? 그럼 에어컨을 끕니다 라고 말을 해줘야죠. 끕니다. 그리고 에어컨 온 신호가 아니라 에어컨 오프 신호라고 할게요. 자, 에어컨 오프 신호를 보내랄 거예요. 이 에어컨 오프 신호도요, 이 에어컨이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여기다 하고 에어컨 온이 아니라 에어컨 오프 신호를 받을 거예요. 그럼 에어컨 오프 신호를 받으면 모양도 에어컨 오프 모양으로 좀 바꿔줘야겠죠. 그리고는 소리를 재생하면 안 되겠죠. 소리 재생이 아니라 모든 소리를 꺼야겠죠. 자, 소리를 꺼주고 명령은 또 다시 비워주고. 자, 요거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게 해서 세 가지의 명령을 지금 사용을 했어요. 자, 블럭을 정리해서 이렇게 에어컨 처음에 하면은 오프고 뭐도 꺼주고 에어컨 온 신호를 받으면 소리를 내는 것과 함께 에어컨 실행하는 장면이 보여주고 에어컨 오프면 에어컨 꺼진 상태로 소리도 끄고 자, 이렇게 하는 게 에어컨에 관련된 명령이었어요. 그러면 다시 냉장고로 가서 이게 메인 허브기 때문에 냉장고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오프도 아니고 온도 아니고 에어컨 조절해줘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복사할게요. 자, 만약 바로 밑에 넣으셔야 돼요. 자, 여기에 오프가 아니라 에어컨 컨디셔널, 에어컨 조절, 에어컨 온도를 조절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하고 신호도 에어컨 오프가 아니라 에어컨 조절.
에어컨 조절 신호를 보낼 거예요. 그러면 이 에어컨 조절은 누가 받냐면 여기 조절하는 요 화면이 있었죠? 얘가 받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얘가 시작 버튼 눌렀을 때 얘는 처음에는 숨겨 있어야 돼요. 자, 형태에 가서 숨어 있다가 이벤트에 가서 에어컨 조절 신호를 받았을 때 보여야 돼요. 요거죠. 그런데 이 에어컨 조절은 계속 보일 필요는 없죠. 그래서 3초 정도 보여줬다가 사라져도 상관없어요. 이미 조절했다라는 표시로. 그래서 다시 숨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 명령을 다시 초기화시켜줘야죠. 변수에 가서 다른 명령이 들어올 걸 감안해서 자, 명령을 초기화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에어컨 조절해줘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냉장고 관련된 명령 한번 넣어볼까요? 자, 냉장고 관련해서는요,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 보여줘? 뭐 이런 거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냉장고로 가서 자, 또 복사합니다. 자, 복사해서 밑으로 넣고 자, 만약 안에 넣으시면 안 되고 만약 밖으로 빼셔야 되고요. 에어컨이 아니라 프리지 1. 자, 레이블이 프리지 1이에요. 즉 냉장고 안에 내용 관련된 거 보여줘 뭐 이런 뜻이니까 냉장고에 현재 음식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이때는 냉장고 내부 보여주는 신호를 보여야죠. 그래서 새로운 메시지에 가서 냉장고 내부라고 신호를 만들고 그럼 그 냉장고 내부 신호는 누가 받느냐? 여기 내용물 보여주는 얘가 받아야죠. 자, 그래서 이벤트에 가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는 처음에 숨겨 있어야 돼요. 얘도 숨어 있다가 언제 신호 받았을 때 자, 냉장고 내부 신호 받았을 때 보여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만 보여주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또 한 5초 지난 다음에 또 사라져야죠. 화면이다 보니까 혹시 놓칠 수 있어서 소리 효과도 같이 좀 넣어주면 좋겠어요. 일단은 보이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맨 앞에 와 있으니까 다행이고요. 만약에 맨 앞에 안 보이면 여기 맨 앞쪽으로 순서 바꾸기 뭐 이런 걸 넣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자, 보였죠? 그 다음에 소리를 좀 추가할게요. 자, 소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효과음으로 할게요. 냉장고 내용물이 보인다라는 뜻으로 소리에 가서 소리 추가에 가서 저는 효과에 가면요. 매직 스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 요거요. 요거 해서 내용물이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추가했어요. 소리에 가서 요거는 끝까지 짧으니까 끝까지 재생하고 그 다음에 5초 있다가 이제 사라지면 돼요. 내용물을 다 보여줬으니까 사라져도 되죠. 저는 이제 5초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숨길 거거든요. 요거 복사할게요. 그 다음에 숨길 때도 수르륵 하고 소리가 나게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끝까지 재생하기. 요렇게. 그 다음엔 아까랑 똑같이 변수의 명령을 다시 초기화 시켜주세요. 자, 이러면 보일 때 스르륵 하고 보여줬다가 다시 사라질 때도 나 없어져요 라는 표시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이게 냉장고 내부 신호 받았을 때예요. 자, 그럼 다시 허브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프리지 2 명령을 분류했을 때 자, 프리지 2는 뭐였냐면요. 스마트 쿠커가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로 갖고 뭔가 음식을 만들려고 준비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프리지 1이 아니라 프리지 2로 분류했을 때 자, 프리지 2의 내용은 뭐였냐면요. 뭐 김치볶음밥 만들어줘. 삼겹살 구워줘. 뭐 빵이나 만들어 먹을까? 뭐 이런 사용자가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음식을 확인한 후에 뭔가를 제스처를 요구했을 때 명령을 요구했을 때에 답변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준비됐다라는 의미로 스마트 쿠커에 재료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스마트 쿠커 신호를 보내고 기다려야죠. 자, 제어에 가서 스마트 쿠커. 그런데 스마트 쿠커가 지금 없어요. 자, 하나 만들어야죠. 자, 스마트 쿠커 신호를 보냈어요. 스마트 쿠커 신호는 여기. 스마트 쿠커가 받아야 돼요. 스마트 쿠커가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뭐 큰 거는 없는데 그래도 크기를 제가 크게 했다 작게 했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크기를 좀 초기치를 잡아줄게요.
크기를 제가 30%로 잡을 거거든요. 자, 깃발을 클릭했을 때 초기값은 30%로 잡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쿠커 신호를 보냈을 때 일단 크기를 이렇게 나 여기 있어요 라는 뜻으로 크기를 40으로 조금 키울 거야. 아주 조금만. 40으로 키운 다음에 여기도 소리를 좀 냈다가 다시 사라졌다가 뭐 이런 식의 약간 효과를 줘볼게요. 자, 소리에 가서 요거는 커넥트라고 하는 소리를 좀 하나 추가해 볼게요. 자, 소리 추가. 효과에 가서 C로 시작하는 커넥트. 자, 요거를 추가할게요. 코드에 가서 커넥트 끝까지 재생하기. 커졌을 때 띠리릭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어에 가서 다시 한 1초 기다렸다가 이번에는 다시 원래대로 작아지면서 또 소리를 내게 할 거예요. 원래대로 작아지면. 원래대로가 얼마였냐면 크기가 30%였어요. 그러면서 다시 띠릭 하고 그 다음에 명령을 또 초기값을 줘야죠. 다른 명령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초기값을 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 쿠커에 대한 얘기까지 지금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 얼추 된 것 같은데요. 어디 한번.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무한 반복을 하나 넣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꽤 긴 듯한데요. 자, 그러면 화면을 크게 하고 자, 깃발을 클릭하면 요 명령을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일부러 보면서 해보려고요. 자, 여기다 이렇게 보여놓고 해볼게요. 자, 깃발을 클릭하면 주인님 반가워요.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하이홈이라고 불러주세요. 하이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냉장고 안에 뭐 있어? 냉장고에 현재 있는 음식입니다. 잘 보여졌죠? 하이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에어컨 틀어줘.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하이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에어컨 켜. 에어컨을 켭니다. 하이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온도 조절해줘. 에어컨 온도를 조절합니다. 하이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에어컨 꺼. 에어컨을 끕니다. 하이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삼겹살 먹고 싶어.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하이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치볶음밥 해줘. 스마트 쿠커에 재료를 넣어주세요. 어때요? 꽤 괜찮네요. 진짜 저희 집 가전제품들이 저와 대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자, 코드가 완성됐으니 한번 다시 코드를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건 사용자와 직접 대화하는 가전제품들을 표현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명령, 사용자가 내리는 명령들이 다 음성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인식해서 인식한 말을 명령이라는 변수에 넣을 건데 이 변수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먼저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님 반가워요.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하이홈이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말을 한 후에 하이홈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기다리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이홈이라고 명령을 하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고 그 사용자가 다시 하는 말을 또 듣고 기다립니다. 그때 사용자가 내린 명령의 정확도가 50%보다 클 경우에 그 내용이 에어컨 조절에 관련된 명령인지 아니면 냉장고에 관련된 명령인지 분류를 한 후에 필요한 동작을 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자, 냉장고도 마찬가지죠. 스마트 쿠커까지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내린 명령이 50%보다 적은 정확도를 만들었다면, 인식했다면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라고 다시 말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명령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명령을 항상 초기화 시켰는데요. 여기에서도 에어컨에 관련된 명령에서도 에어컨 온도 조절에 관련된 명령에서도 초기화 시켰는데 다른 내용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가전제품들을 작동하기 위해 하이홈이라는 답변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이홈을 듣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냉장고에 들어있는 내용물 확인하는 데에서도 이렇게 소리 특수 효과까지도 줬고요. 스마트 쿠커로 음식을 하기 위한 모양으로 또 소리 효과를 주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AI 가전제품을 상상하며 만들어 봤는데요. AI 가전제품은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하여 사람과 대화를 통해 작동하는 제품이죠. 최근에는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스스로 분석하여 맞춤형 서비스까지도 제공한답니다. 이렇게 AI의 발달로 챗봇의 인식 정밀도가 점점 올라가고 그것이 축적 데이터가 되면서 이 양이 늘어나면서 점점 다양한 기기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실제 챗봇 빌더의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활용해서 인사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